마을 아이들과 언덕에 오른 소녀는 푸른 잔디 깔린 높고 낮은 언덕들이 겹겹이 쌓여 물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언덕을 구르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평화롭고 한적한 전원의 오후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졌지만 아이들은 그것 또한 좋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언덕을 구른 아이들은 풀밭에 누워 잠시 숨을 골랐고, 한 아이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나른한 기분에 아이들의 눈꺼풀이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늘에서 토끼의 형상을 닮은 구름을 찾았고, 그새 졸음이 달아난 아이들은 맑고 푸른 하늘에 장막을 친 구름 사이로 하나둘씩 주변의 익숙한 형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솥부터 무리지어 비행하는 오리떼까지 삼라만상을 하늘에 옮겨놓은 듯 그 무한한 가능성에 빠져든 아이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게 질린 소년의 얼굴은 하늘 저편 한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슬픈 듯, 기쁜 듯, 혹은 분노에 차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년을 응시하는 남자의 얼굴을 한 구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소년은 아이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한 남자를 찾아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남자는 마을을 습격한 도적의 일원으로 소년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남자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이 도착한 한 마을에서 소년은 어린 두 딸과 시장을 거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남자를 몰래 지켜본 결과 남자가 마구간지기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며칠 뒤 한 손에 시퍼런 단도를 들고 발소리를 죽이며 남자가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단단한 무언가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소년. 남자였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남자는 마구간에 소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에 들린 단도를 멀리 치운 남자는 소년의 목에 밧줄을 걸고 천장 기둥에 매달았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것이 참 대담하구나. 내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허공에서 바동되는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남자는 피와 죄로 가득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소년이 자신이 해친 가족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몸 여기저기에 엉겨붙은 핏덩이를 본 남자. 사색이 된 남자의 얼굴을 본 소년은 실핏줄 터진 두 눈으로 남자를 내려다보며 쇳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서둘러 마구간을 빠져나온 남자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집으로 달렸습니다. 시야에서 멀어지는 남자를 보며 소년은 큰 소리로 웃었지만 남자가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웃음을 멈추고 고요 속에서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신을 응시하는 강렬한 시선을 느낀 소년은 그 시선을 따라 발밑을 보았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타고 내려온 오줌이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만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기쁜 듯 슬픈 듯 혹은 분노에 차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웅덩이에 반사된 소년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쓰면서 소년이 언덕 위에서 남자의 얼굴을 한 구름을 보았을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구름의 형상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될 운명이란 걸 알았다면 왜 복수를 멈추지 않았을까? 다소 감상적인 기분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무튼 무척 어두운 이야기였고 기분 전환을 위해 다른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람 냄새 풍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니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나와 사고를 끓이던 국밥집 사장님은 창가 너머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음에도 젊은이가 시선을 거두지 않자 불편해진 사장님이 뭘 그리 보냐고 젊은이에게 물었고 젊은이가 말하길 장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에 인생을 바친 장인을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젊은이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젊은이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게. 어느새 장인의 모습으로 변한 사장님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 앞에 따끈한 국밥이 차려졌습니다. 국밥을 몇 숟갈 떠먹은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짜다. 하지만 국밥이 짠 건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국밥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국밥을 먹는 젊은이를 보며 사장님은 무척 만족했고 힘든 시기에도 가게를 지키기 위해 버텨왔던 세월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감상에 젖어있던 사장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젊은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네, 먹고 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난 사모님이 사장님을 나무랐지만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사장님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장님은 젊은이를 용서했지만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전 취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와 새벽 미사 가다가 자주 가는 국밥집을 보고 떠오른 건데요. 아내는 재미없다며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일요일 새벽인데 이따가 새벽 미사 끝나고 국밥 먹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아무튼 뭉게구름에 쓰인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도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시간에 맞춰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선율을 빼고 코드 진행만 있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울려서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코드 진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진행인데요. 바로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진행일 겁니다. 바흐나, 핸델, 스칼라티, 비발디 등 당대의 모든 작곡가들이 이 코드 진행을 이용했는데요. 항상 바로크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제가 이렇게나마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 새 이야기 올리면 조회수 50도 못 넘었는데 이제는 50이 넘고 어떤 이야기는 100 가까이도 됩니다. 구독자도 2명이나 늘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